홍대의 가을빛은 붉고 조용했다. 오래된 친구들의 동창 모임 자리, 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낯익은 얼굴들을 하나씩 맞았다. 배가 조금 나온 동창, 머리에 은빛이 비친 동창, 모두가 세월을 나눠 가진 얼굴들이었다. 그때 태수가 와이프 인사만 하러 온대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고 문가로 시선이 쏠렸다. 20해 전에도 예쁘다고 기억했던 얼굴 정아였다. 그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한 뼘 흔들리는 걸 알아차렸다. 오래 묻어둔 감정의 장독이 문득 햇볕을 받아 뚜껑이 미세하게 들리는 소리 같았다. 정아는 싱긋 웃으며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고 짧게 인사만 남기고 떠났다. 자리는 다시 왁자지껄해졌지만 그는 무엇을 먹었는지, 누가 무슨 농담을 했는지 하나도 뚜렷이 남지 않았다. 기억 속에 남은 건 정아의 옆모습, 떠나며 슬쩍 숙였던 고개, 그리고 조용한 향기뿐이었다. 며칠 뒤 태수와 주고받는 연락 속에서 낯선 이름이 자꾸 등장했다. 회사에 새로운 후배가 있는데 스타일이 괜찮아. 태수의 무심한 말투에 그는 대답을 멈칫했다. 오랜 결혼이 조금은 사가들 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래 함께한 배우자를 그렇게 가볍게 대하는 태도의 온도는 마음을 서늘하게 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정아를 떠올렸다. 집에서 홀로 장을 보고 저녁 식탁을 차리며 말걸 상대가 없어 조용히 컵을 씻는 손. 중년의 밤은 생각보다 길고 고요는 생각보다 무겁다. 그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시간이 드는데 누군가는 그 시간을 혼자서만 통과해야 한다. 어느 주말, 대형마트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그는 우연처럼, 그러나 어쩌면 필연처럼 정아와 마주쳤다. 자주 오세요? 그녀가 묻자 그는 가끔이요. 이곳이 넓어서 마음이 조금 편해져서요. 라고 답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말끝마다 오래된 예의와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근처 카페에서 마신 커피처럼 따뜻한 말이 오갔다. 요즘 회사가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조심스레 내민 문장에 정아는 잠시 웃었지만 눈빛은 피로했다. 집에 있어도 대화가 잘 안 돼요. 같은 공간인데 마음이 자꾸 비껴가요. 그는 그 말을 오래 들었다. 위로라는 이름으로 덧칠하기보다 그저 누군가의 외로움이 틀린 감정이 아님을 함께 확인해주는 시간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경계라는 단어가 마음에 떠올랐다. 지켜야 할 선,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을 방치해두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 그날 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서두르지 말자. 느리게, 그러나 정직하게. 그렇게 가을빛은 더 깊어지고 이야기의 첫 장이 조용히 넘겨졌다. 겨울 초입, 바람은 차갑고 사람들의 옷깃은 높이 올라갔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습관처럼 동네 도서관에 들렀다. 빛바랜 책장 사이에서 오래된 활자를 만지는 순간 세상의 소란이 조금은 멀어졌다. 그런데 그날 잡지 코너에서 낯익은 실루엣을 보았다. 정아였다. 얇은 코트를 여며 쥔 채 여행 책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행 가세요? 그가 말을 건네자 정아는 놀란 듯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가본 적 없는 곳을 책으로라도 다녀오고 싶어서요.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눈빛엔 갈망이 숨어 있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옆에 놓인 책을 들어 올렸다. 저도 비슷해요. 갈 순 없지만 마음만큼은 저기 어딘가 떠돌고 있죠. 둘은 창가의 긴 테이블에 앉았다. 창밖엔 앙상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아이들이 털모자를 쓰고 뛰어다녔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깊었다. 정아는 집에서의 공허를 털어놓았고 그는 오래된 일기장을 읽듯 조용히 귀 기울였다. 사소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같은 집인데 다른 행성에 사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는 말보다 큰 위로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도서관 문 닫는 안내방송이 들릴 때쯤 그는 결심한 듯 말했다. 혹시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정아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마도요. 라고 답했다. 대답은 짧았지만 그 짧음 속에 오래된 신뢰가 싹트는 기분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불빛들이 눈처럼 번졌다. 그는 마음속에 두 겹의 감정을 안았다. 하나는 오랜 배우자와의 거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 다른 하나는 정아와의 우연한 만남이 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손끝에서 몇 번이고 휴대폰이 켜졌다 꺼졌다. 메시지를 쓰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결국 그는 짧은 문장 하나를 남겼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그는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잘못일까? 아니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일까? 대답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겨울의 시작과 함께 그의 일상도 서서히 다른 계절로 옮겨가고 있었다. 겨울은 점점 더 깊어갔다. 눈발이 간간히 흩날리던 어느 오후, 그는 다시 도서관에 들렀다. 익숙한 창가 자리에는 이미 정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툼한 머플러 속에서 얼굴을 조금만 내밀고 있었다. 손에 쥔 책은 펴져 있었지만 눈길은 창밖 아이들의 눈싸움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맞은편에 앉으며 인사했다. 또 뵙네요. 정아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가끔은 이렇게 우연히 고맙죠. 그 말 한마디에 긴 겨울의 차가움이 한순간 누그러지는 듯했다. 대화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정아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시골집 마당에서 뛰놀던 기억, 아버지가 지어주던 작은 나무집, 여름날의 매미 소리.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들판에서 뛰던 장난기 어린 모습,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상. 두 사람의 기억은 서로 닮아 있었고 그 닮음 속에서 묘한 친밀감이 싹트고 있었다. 가끔은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정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사라진다는 건 무섭네요. 정아는 고개를 떨구었다. 무섭죠. 하지만 집안에서 느끼는 고립이 더 두려울 때도 있어요. 대화도 웃음도 없는데 살아있다는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그는 한동안 말하지 못했다. 그저 책장을 넘기듯 조심스럽게 그녀의 마음을 읽으려 했다. 그리고 결국 천천히 말했다. 정아 씨, 사라지지 마세요. 누군가는 당신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요. 정아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겨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이런 말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 순간 그는 경계의 선을 또렷이 느꼈다. 넘어서는 안 될 선. 그러나 선을 따라 걸어가야만 서로의 존재가 확인되는 길. 도서관 불빛이 꺼지고 두 사람은 함께 나섰다.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지만 발걸음은 천천히 오래도록 이어졌다. 헤어지는 길목에서 그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따뜻한 차 한 잔 괜찮을까요? 다만케레는 동가 충정하으며 정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듯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밤, 작은 카페의 창가에 앉아 두 사람은 말없이 뜨거운 잔을 감쌌다. 말보다도 서로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카페 창밖엔 눈발이 한층 굵어졌다. 사람들은 목도리를 바짝 끌어올리고 바삐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잔 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오래 묻어둔 말들이 천천히 흘러나오는 듯했다. 정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은 하루가 참 길어요. 아침에 눈 뜨면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저도 비슷해요. 다들 바쁘게 살아가지만 이상하게 혼자만 고립된 것 같은 순간이 있죠. 그럴 때마다 그냥 누군가의 숨소리만이라도 곁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말에 정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가에 얇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시선은 그에게 닿아 있었다. 짧지만 무거운 눈맞춤. 말로는 감히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무게가 오갔다. 그때 카페 문이 덜컥 열렸다. 바람과 함께 들어온 건 다름 아닌 태수였다. 그는 회사 동료와 함께 들어와 자리를 찾다가 우연히 두 사람을 발견했다. 순간 그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다. 여기서 보네? 같이 있는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아는 머뭇거리며 미소를 지었고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잠깐 차 한잔 하는 중이에요? 태수는 의심스럽게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옆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정아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태수가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얇은 금이가 있었다. 경계와 의심,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감정들. 그날 이후 정아는 연락이 뜸해졌다. 메시지에 답장이 늦어지고 도서관에서도 자리를 비우는 날이 많아졌다. 그는 불안해졌다. 혹시 그날의 우연이 모든 걸 무너뜨린 건 아닐까? 며칠 후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혹시 이번 주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오래도록 숨을 고르며 답장을 썼다. 네, 어디서든 괜찮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선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못할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주말 오후 도심 외곽의 작은 공원. 겨울 햇살은 희미했지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떠드는 소리는 따뜻했다. 그는 미리 도착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음은 조용히 두드리는 북처럼 불안하게 뛰었다. 잠시 후 정아가 나타났다. 목도리를 단단히 두르고 있었지만 얼굴은 한층 야위어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말 대신 틈새를 채웠다. 정아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날 이후 사실 많이 흔들렸어요.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정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집에서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어요. 같이 있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이랑 있으면 잠시라도 숨을 쉬는 것 같아요. 편안하고 솔직해지고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아니까. 그는 눈을 감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같은 떨림이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뻔히 알 수 있었다. 정아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아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정아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금세 눈가에 고였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만하자는 말을 하려고 나왔어요. 하지만 막상 보니까 더 힘드네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지도 위로의 말을 던지지도 않았다. 대신 오래된 친구처럼 곁에 앉아 그저 함께 겨울바람을 맞았다.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순간 정아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적어도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우리 둘 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그날 두 사람은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엔 똑같은 문장이 울리고 있었다. 이 감정을 어디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다. 연락은 줄었고 도서관에서도 일부러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시간을 달리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상은 계속 두 사람을 마주치게 만들었다. 마트 계산대에서 우연히, 동네 약국 앞에서 또 우연히, 심지어 버스를 타다 옆자리에 앉게 된 적도 있었다. 처음엔 놀라며 웃었지만 점점 그 웃음 뒤에는 어쩔 수 없는 체념이 섞였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인연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집 앞 골목에서 정아를 보았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워 보였다. 그는 망설이다가 다가가 인사했다. 오늘은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정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요즘 집안이 조금 복잡해서요. 남편은 여전히 회사 일로 바쁘고 대화는 더 줄어들고요. 그 말에 그는 마음이 저릿해졌다. 다가서고 싶었지만 동시에 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붙잡았다. 그러나 정아의 다음 한마디가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다. 가끔은 그냥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요. 특별한 게 아니라도 그냥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사소한 거라도요. 그는 대답 대신 잠시 그녀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제가 들어드릴게요. 정아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눈빛엔 피곤과 외로움,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가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식당에서 함께 국수를 먹었다. 특별할 것 없는 자리였지만 뜨거운 국물처럼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다. 웃음이 오가고
눈빛이 길게 이어졌다. 식당을 나서며 정아가 조용히 말했다. 우린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하얀 입김만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았다. 이미 선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눈이 흩날리는 저녁 무렵 그는 퇴근길에 정아에게서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작은 카페, 늘 앉던 창가 자리에 도착했을 때 정아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요즘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정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정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우리 카페에서 본 걸 계속 떠올리나 봐요. 별말은 안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집안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정아 씨, 조심해야 해요. 우리 둘 다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정아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는 순간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끝이 그의 손바닥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온기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태수였다. 그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표정이 굳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공간이 얼어붙었다. 정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놓았다. 태수의 눈빛은 의심과 분노로 번쩍였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카페 안은 정적에 잠겼다. 태수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둘이 언제부터야? 정아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해예요.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마압 함정대 이마대 가자곰이 그런 동이 마방간 신랑간 선거나 한부나 고지머나 영아 고진당가 고진망아. 하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떨려 나왔다. 그는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힌 것을 느꼈다. 심장이 쿵쿵 울렸지만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를 냈다. 맞아요. 우연히 마주쳤고 잠깐 얘기만 나눈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러나 태수의 눈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잠깐 얘기? 밤마다 메시지 주고받는 것도 얘기라고 부르냐? 정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태수를 바라봤다. 휴대폰을 본 겁니까? 태수는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정아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레 말했다. 태수 씨, 미안해. 하지만 그건. 태수가 말을 끊었다. 미안? 그 한마디로 끝내겠다고?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정아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태수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정아 씨가 원했던 건 단지 대화할 상대였을 뿐입니다. 집에서 외로웠던 거죠. 저는 그저 입 닥쳐. 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롭게 가르며 공간을 찢었다. 내가 뭔데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공기 자체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주변 손님들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다. 정아는 눈물을 참으며 태수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여기선 그만해. 부탁이야. 태수는 그녀를 노려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카페를 나갔다. 남겨진 공간은 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정아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더는 버틸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단지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들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눈송이처럼 이제는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듯했다. 카페에서의 충돌 이후 며칠 동안 세상은 숨죽인 듯 흘러갔다. 정아는 연락을 끊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그의 손끝은 수없이 휴대폰을 맴돌았지만 끝내 더는 아무 말도 보낼 수 없었다. 집에서도 그는 변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숟가락이 허공에서 자주 멈췄다. 아내는 그를 의아하게 바라봤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다. 마치 오래된 부부가 서로의 무심함에 익숙해진 듯
그저 침묵으로 하루를 넘겼다. 어느 날 밤, 도서관 앞에서 그는 정아를 보았다. 혼자 앉아 있었지만 책은 펼쳐지지 않은 채였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불빛 아래서 눈동자는 텅 빈 듯 보였다. 그가 다가가 조심스레 인사했다. 잘 지냈어요? 정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옆자리에 앉아 그녀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태수는 여전히 말은 없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요. 대화도 없고 웃음도 없고 오히려 고요가 더 무섭게 다가와요. 그녀의 말은 바람처럼 흔들렸고 그는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정아 씨, 우리 이대로 가면 둘 다 더 아플 겁니다. 알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미 아픈데 더 아픈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선을 지키려 했던 지난날의 결심이 마치 모래 위에 그린 선처럼 바람에 지워져 가는 순간이었다. 정아는 창밖 어둠을 오래 바라보다가 갑자기 조용히 물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시간에 만났더라면 달라졌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깊은 침묵 속에서 심장이 크게 울려오는 소리만 들렸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도시는 봄의 기척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머물러 있었다. 그날 그는 도서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정아를 만났다. 그녀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에는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정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해야겠죠. 더는 우리를 변명할 말이 없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오래도록 그녀를 바라보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정아 씨, 부디 행복하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정아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물보다 더 아팠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아주 작은 순간이라도.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그럼 그 작은 순간은 우리에게 이미 있었네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 걸어갔다.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남겨진 건 공허한 도서관 앞,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문장들이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만약 다른 시간에 만났더라면 우리도 달라졌을까? 대답은 없었다. 봄이 오듯 이별도 그저 그렇게